여러분, 드디어 레벨1랩 스팟 미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팟 미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기능들 몇 가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노출계하고 성능 비교까지 한번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레벨1랩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넣었고요. 당시에 제가 받았던 순번이 1915번이었거든요. 홈페이지 공지된 걸 보니까 한 달에 한 300개 정도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00번째 정도 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뒤면은 받겠다 싶었고요. 작년 9월 달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인 지난 2월 달에 발송이 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반가웠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해외 배송으로 이제 발송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배대지에 배송을 받은 후에 항공으로 배송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중간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2월 말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 세관까지 잘 통과를 했는데요. 그 국내 배송 업체가 CJ 대한통으로 배정을 받는 바람에 이제 파업 때문에 계속 인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도 이제 이게 움직일 생각을 안 하길래 결국은 이제 업체에 얘기를 해서 배송 업체를 바꿔서 결국은 지난주에 배송을 받게 됐습니다. 참 어렵게 이제 배송을 받은 상품이고요. 실제 제품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파우치도 주고요. 이렇게 넥 스트랩까지 끼워서 굉장히 작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되게 작죠? 이렇게 목에다가 이제 걸고 다니 굉장히 좋은 컴팩트한 제품이고요. 이제 수령했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포장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박스가 이제 제품 박스인데 여기다가 그냥 비닐 포장만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딱 받고는 이게 운송 과정 중에서 이제 취급이 잘못되면 이게 뭐 그렇게 튼튼한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고장이 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받은 제품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품을 받으시면은 이제 요 밑에 바닥면에 뚜껑을 열어주시고 LR44짜리 동전 건전지죠. 두 개를 플러스 면이 위로 오게 삽입하신 다음에 커버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3에서 4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미놀타 스팟미터 F인데요. 크기 차이를 한번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전용 스팟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창에 직접 보면서 이제 미터링이 가능한데요. 레벨1랩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창 자체는 투과되는 렌즈 타입은 아니에요. 안쪽에 이제 OLED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보이게 되는데, 요거 측정하실 때는 그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쪽 눈을 다 뜨시고 바라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중간에 타겟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왼쪽 눈을 같이 겹쳐지게 보이게 되시면은 측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측정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노출값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찍은 포인트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지금 요 레벨1랩의 측정 모드는 4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 스팟 측정할 수 있는 싱글 스팟 모드, 두 번째는 섀도우하고 하이라이트를 두 군데 찍어서 그 평균 값을 측정해주는 에버리지 모드, 그리고 세 번째는 존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찍은 포인트에 존 시스템의 존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존을 역산해서 존 5의 값을 알려주는 모드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필름 카메라 유튜버죠. 그 니카버라고, 니카버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노출 측정 방법인 이제 PMM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요 니카버라는 유튜버하고 레벨1랩의 매트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요 스팟미터 안에도 니카버의 PMM 모드가 실제로 기능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존 시스템 모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그 측정 방법은 같습니다. 근데 다만 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존 3, 존 4, 존 5 이런 식으로 이제 존을 숫자로 나타내 주게 되는데, PMM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숫자 대신에 매우 검거나 중간 검은색, 약간 검은색, 이제 중간 그레이, 또 약간 밝음,
중간 밝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인 형태로 이제 밝기 값을 매겨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정된 값을 이제 역으로 존 5 값으로 이제 환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PMA 모드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장 어두운 값 그리고 가장 밝은 값의 레인지를 줄 수가 있어요. 흔히 저희가 그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언더로 6스탑 또는 오버로 6스탑 정도는 DR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슬라이드 같은 이제 노출이 까다로운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 3스탑, 오버 2스탑 이런 식으로 필름별로 그 레인지를 직접 입력을 해주고 그 레인지 값 안에서 존 시스템 기준으로 10스탑을 이제 세분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네거티브보다 슬라이드 같은 까다로운 필름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요 PMA 모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노출값 측정이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노출계 가지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요 미놀타 스파미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좋겠지만 요게 새 스파미터가 오는 걸 알았는지 지난달에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쉽지만은 스파미터 가지고는 측정이 안 되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세코닉 L308 모델하고 요 스파미터 간의 반사식 기준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ISO 값은 100으로 통일을 시키고요. 세코닉 가지고 하늘을 측정해 보면 15.2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팟미터 가지고 측정을 해볼게요. 파란색 하늘 부분은 EV 값 14.9, 15 정도 나오고 이제 하얀색 구름은 조금 더 밝은지 15.6, 15.7 정도가 나옵니다. 세코닉 같은 경우는 한 30도 정도 범위의 값을 다 읽어오기 때문에 구름하고 파란 하늘의 전체 값의 평균을 측정하는 거일 테니까 이 스팟미터가 조금 더 디테일한 구름과 저 파란 하늘을 구별해서 측정이 가능한 것 같고 오차 범위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스팟미터끼리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값 자체가 그렇게 크게 편차가 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팟미터를 추후에 핫셀이나 아니면은 617 가지고 이제 필드 나가서 촬영을 할 때 한번 직접 활용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레베니랩 스팟미터에 대해서 간단한 첫인상 그리고 이제 기능들 또 간단하게 성능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요 스팟미터 가지고 필드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